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위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80조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퇴직자 발생 및 휴직 등에 따른 후속 승진 및 보직 부여의 경우 결혼, 직렬 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직렬에 승진과 보직 인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직전 본청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읍면동이 아닌 본청으로 바로 복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공백이 승진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 고용 확대입니다. 매년 장애인 전형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아 최종 채용 인원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구분 모집하는 등 채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사실을 관내 장애인협회와 장애인 복지시설, 공무원 시험 학원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85조 평택시 통합 30주년 대화합 축제 관련입니다. 용역사 선정 시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용역사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조 기준인건비 증가 관련입니다. 기준인건비 증가 요인은 공무원 임금 단가 상승과 임기제 수요 증가 및 연금 부담금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집중되는 산업, 안보, 항만 도시인 지역 특성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조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지원 활성화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탈락에 대한 부담감과 주민 추천으로 임명될 경우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압박감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 추천제로 임명된 읍면 동장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들어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1조 명예시민 선정의 목적성 제고 및 균형 있는 운영 필요입니다. 평택시 명예시민 선정의 목적성 제고와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민공모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접수권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방식과 홍보 전략을 보다 보완하여 시민 공감대 속에서 명예시민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92쪽 정책공론장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주요 현안 사업과 갈등 사례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민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평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지난 4월과 8월 각각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참여 공론장 실천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론장에 대한 이해와 사례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론장 운영 체계 정비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시민 제안과 협치 의제 발굴, 공론장 개최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도 3분기 기준하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26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건립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추진 중이며 기존 유휴시설이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강사 우선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지역 강사 채용 안내 협조 공문을 읍면동에 발송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원래 회의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역 강사 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조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 종합보험과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각종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 및 감사의 표현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새롭게 간병비를 지원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조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초소 부지 등 근무환경 문제 관련입니다. 근본 임시회에서 도로조명 허가 대상 시설물에 자율방범대 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도로조명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관내 초소 현황을 재조사하여 부지 확보 및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관련 담당자 교육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부서 및 읍면동 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4회 그리고 시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는 연 8회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고 창의적이고 특화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04조 공공용조물 배상 책임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타시군 용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현황 확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비영리 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용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담당자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7월 정기 인사 시 공유재산 담당 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산 및 물품관리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실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물품 재물조사와 더불어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도입하여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통해 세액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조 계약 관련 공사 하도급 관리입니다. 하도급 계약 자료는 감독부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후 지방재정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국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시 관국공사 공고문에 관내 생산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도급 관련 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고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장비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13조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관련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통해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 방식도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획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으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114조 직원 민원 응대 개선 관련입니다. 상반기에 민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응대 매뉴얼을 전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신규 공무원 대상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매뉴얼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조 생활민원 SOS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서류상 내용과 실제 상황 간 불일치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도 읍면동 현장 실사를 통해 생활민원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행정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116조 주정차 시스템 구매 관련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은 4개 업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달 구매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타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기술 협약 등 업체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유지 보수의 효율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및 업체의 참가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지 보수 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조 스마트 도시化협업 강화와 이원화된 조직 운영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와 운영은 스마트 도시화에서 관제는 종합관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방범 CCTV 업무 관련하여 이원화된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평택시 중장기 조직운영 방안 연구 영역에 스마트 도시과의 도시재생 업무를 분리하고 방범 CCTV 업무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이 용역 결과에 반영되었으나 부서 신설에 따른 기준 인건비 고려와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운영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지능형 카메라의 지속적인 도입, 신속한 장애 처리 등 스마트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본청과 나라 읍동 소관입니다. 119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지역 출신 강사 우선 채용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특성상 지역 출신 강사 공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출신 강사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 공고 시 지역 출신 강사를 우대함을 명시하고 평택시 거주 가점 부여 등 심사 기준에도 반영하여 지역 강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읍면동별 세부 추진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별도로 이제 의회 회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이 그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서식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게 좀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먼저 총무과의 그 직원 단체 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 보험료 대비 그 손해율이죠. 보험료 대비 그 보상금 지급율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8억 9,400 됐는데 한 51%. 올해는 이제 5월 기준으로 12%인가 봐요. 이제 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9억 7천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이게 좀 조금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향후 계획에 항목별로 분석 검토하여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한다고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근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단체보험 유지하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낮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지급률이 좀 나은 프로테지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 청구 기간이 발생일로부터 이제 3년 이내거든요. 3년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급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있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항목별로 이제 보험금 지급 항목이랑 미지급 항목이랑 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뭐 지금 뭐 질병이라든지 뭐 수술비 이런 항목들은 워낙 이제 신청률이 높고요. 네. 상해 후유 장애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뭐 상해선 뇌손상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미지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뭐 발생이 됐다거나 하면 상당히 이제 고위험으로 이거는 좀 없앤다라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좀 항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항목들은 좀 그대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뭐랄까 사용 그 지급률이 낮은 그러니까 사용률이 그러니까 보험 청구율이 낮은 그런 항목들은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 보니까 사망하게 되면 이제 1억을 지급하게 되나 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보니까 22년에 한 건이 있었고 23년에 두 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암 진단 건, 뭐 또 뇌혈관 등 이런 특정 진단비, 수술비, 뭐 입원 통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수가 많고요. 그래서 직원들 뭐 설문조사나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합니까? 이게 네. 이제 직원- 올해도 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이 업체 이제 할 때는 뭐 경쟁 입찰 하나요? 네, 보험사?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이제 1년에 평균 뭐 거의 10%씩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네, 그렇게 이게 지금 됐을 때- 타지역 네. 보험 관련해서도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 사항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시도 이제 금액들이 좀 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여간 그 지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뭐 고액 보장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뭐 유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항목을 좀 줄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하고 안 그런 건 좀 제한다든지 지금 뭐 이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다 실손보험 또 별도로 지금
개인이 또 개인이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 것들인데 이게 해마다 이 지급률이 좀 낮다는 게 그래서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뺄 건 빼고 또 직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하셔가지고 좀 그리고 이쪽하고 협상할 때도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계속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속 증액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동보호 전담위원은 한 명 9월에 증언하셨나요? 전담위원요? 네, 네, 증언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부 권고 안에 조사원 한 명당 연 50건 정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인가 국도비 사업이었죠. 국도비 사업인데 이 계속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지적이 됐던 상황인데요. 이 아동보호 전담위원 꼭 필요한 요원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 이 고용 확대 관련해서 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제 모집 인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합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의무고용 분담금도 지급하고 있죠. 올해 납부 금액이 1억 7,998만 3천 원. 네, 근데 이게 뭐 이 필기를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필기 합격하는 게. 지원은 몇 명이 합니까? 이렇게 모집 인원 지금 올해 같은 게 16명 했는데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장애인? 지금 항목별로 보면 지원 항목이라기보단 직렬별로 보면 네. 지원을 안 들어오는 안 들어와요. 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6명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내도 네, 네. 그 인원이 다 안 들어온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좋은 제도고 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피는 건데 이게 참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보면 뭐 장애인 협회나 복지시설 뭐 이런 데들과 그 모집 홍보도 하고 이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좀 그런 좀 좋은 방안을 좀 같이 그 협회들하고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 인건비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지적이 이건 해마다 이제 그 행감 때 이제 지적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현황 같은 거 연금 현황 같은 것도 좀 다음에는 이거 같이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초과 집행을 얼마나 했고 지금 보통 교부세 이제 감액 페널티가 적용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기준 부분에 인건비가 23년도까지는 저희가 초과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23년도까지는 예, 예. 24년도부터 지금 초과가 된 상태인데요. 네. 예, 그 페널티는 지금 뭐 24년도에 그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 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26년도에 페널티가 해당이 적용되는 됩니다. 거예요. 예, 예.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아, 근데 그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예, 책정돼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책정돼서 내려온다. 예,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도 내려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게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네, 계속 이제 맞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런 이 이슈를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지자체 간에도 이런 부분 뭐 의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걸 정부에 건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치행정 협치과 우리 정책공론장 올해는 몇 번 정도 운영하셨나요? 아직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지금 현재 5월 달에 네. 협치 4기 위원들이 이제 위촉이 되셨고요. 지금 실무위원회가 4개 분과가 구성돼서 의제 발굴을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아직까지도 한 번도 좀 논의가 안 됐다는 아니, 점. 논의는 지금 의제 발굴을 하는데요. 의제 발굴. 예, 의제 발굴을 위해서 지금 서로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그런 공공 갈등 지금 이제 공공 갈등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또 이교 의원님이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조례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론장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 공공 갈등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상생협력 분야 실무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예, 시의 현안이나 갈등 있는 사안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의제로 좀 다루기 위해서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내부적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월 회의는 개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 자원봉사자 이쪽 관련해서도 이제 그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네네. 이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이걸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중앙자원복지센터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산재 처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한해서만 좀 가능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산재 처리는 네, 네. 그럼 이 보험액을 담을 수는 없나요? 이 보험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자원봉사자가 사고를 발생했을 때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 있는 방안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인데요. 이 보험은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공무원 단체 보험보다는 좀 그 수가가 높게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험료가 꽤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저희 보험료 나가는 거는 지금 금년에 지급한 건 15명에 1,500만 원 지급했고요. 보험료 납부한 거는 계약 금액은 해가지고 1,89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예, 예. 이몇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 겁니다. 이제 자원봉사자 전체 자원봉사 인원 예.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17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17만 등록된 분들에 대한 건 다 혜택을 주고요. 보험료 산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자원봉사 인원들 있잖아요. 그걸 4년으로 나눠서 그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은 혜택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병비 지원 시행 예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예, 조례가 작년 말에 그 개정이 된 부분에서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개정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예, 50만 원씩 해서 1인당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본 예산에 좀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이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해서 좀 굉장히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의회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 지금 계속 검토하고 계시나요? 예, 예. 사무실 지금 한 30개 지대가 있는데요. 네. 이 사무실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비전이 지구대가 거기 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지 마련이나 사무실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9월에 그 점용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소도 점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은행 아파트하고 노인지하고 사이에 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로 해서 이전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또 사유지 부분에 있는 그 자율방범대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장이동 자율방범대 지금 그 서정고가 밑에 있는 거 네네. 그것도 지금
그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잖아요. 예. 이번 그거 그 검토하고 건도 그 맞은편에 도로 부지가 있어서 예. 지금 협의했고요. 예. 그 송출 건설 도시가에다가 저희가 조례 개정되면은 바로 점용허가 받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네, 그쪽도 그 경찰서 쪽에서도 그 요구가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안전사고 때문에. 예. 예. 그것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도 이제 공공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근데 이것도 또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보험료 보상금 지급률이 좀 한 60%대뿐이 안 된다. 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재계약을 할 때든지 이럴 때 어차피 이건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쪽 그 공제하고 이런 손해율이 우리는 적기 때문에 이건 협상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영종물 공제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해마다 10% 정도 이상씩 이게 금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증액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저희들이 새로 도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영조물 배상 보험에 추가 가입해달라고 오는 게 저희들이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문의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은 인원이 60%인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근에 이제 시민들께서도 영조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지나다가 도로나 공원에서 다치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아셔서 접수 건수는 이거는 실제로 보상받은 건수가 해마다 100건 이상씩 증가하지만 그 말고 일단 신청을 신청하는 건수가 하는 건수는 이거보다 200건씩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조합에서도 일단 접수가 되면 현지 실사라든지 실제로 나와서 조사하고 하는 거는 훨씬 더 건수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이제. 그러니까 등록 건수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는 당연히 공제에서는 보험료를 더 인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험료 대비 보상률은 지금 한 60%선, 60% 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좀 협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아야 이것도 신청도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 건수는 늘고 있다.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필요하고 이런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제하고 좀 협상을 좀 하시고 이거 그냥 어떻게 협상해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은 아닐 거고 그거는 식으로? 그냥 이제 건수가 늘어나니까 작년 대비 이렇게 인상한다 이렇게 하나요 그쪽에서? 자치단체별로 이제 전년도 보상률이라든지 이거 신청 건수 이거하고 이제 연동되는데 자세한 거는 또 이제 거기 내부 저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 일괄해서 이제 차등해서 전년도 보상률 대비해서 이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 보상률 같은 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지금 이제 조달청 그 쇼핑몰이죠. 종합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이제 좀 금액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른 일반 경쟁 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좀
검토를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건인데 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그 제조사에서 물품들을 성능 점검이나 하고 3자 단가로 계약을 해서 검증이 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그 편리성, 행정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입찰로 했을 때는 뭐 계약 심사라든지 제품 성능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격 같은 거를 검토를 좀 해보고 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외산 장비잖아요. 거의 네, 쓰시는 거의 게. 외산 장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술 검토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장비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벤더마다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똑같은 장비들인데 이제 회사 제조회사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행정 편의성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은 편하겠죠. 그냥 그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은. 근데 이게 일반 경쟁 입찰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격이 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도 예전에는 일반 경쟁 입찰 많이 했었어요. 이거 그렇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종합식품물에 등재되면 그거를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하고 했는데 이게 그런 이제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직원들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제 대량 구매하거나 할 때는 이런 일반 경쟁 입찰 좀 해가지고 가격을 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지보수 업체도 마찬가지. 유지보수도 이제 이게 이쪽 계통이 이제 한번 설치가 되면 그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 그래야 편리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경쟁을 시켜서 어차피 이게 그 똑같은 장비들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장비 고장 나면 장비 고장 나면 새 거로 바꾸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론 관리는 편하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데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SOS 이거 좀 잘 만드신 것 같네요. 이거 저희도 좀 주세요. 통자석 스티커. 네,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 노인분들이나 뭐 장애 이런 기초수급자 뭐 장애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렇게 거기 이 냉장고에 붙이게끔 이렇게 지금 자석 스티커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 손에 경로당하고, 방문하면서 네. 직접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잘하시고 계시네. 이게 그 3,000개면 전부 다 수요가 되나요? 네, 경로당이 한 600여 개소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수요에 의해서 방문해가지고 AS를 해주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여간 이렇게 좀 이 자료도 충실하게 좀 하신 것 같고 서식 같은 거 좀 다음에 할 땐 조금 더 보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계속 관리 감독하시고 저희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여기 관련돼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뭐 기시행된 지자체들도 있고 우리가 조금 좀 늦은 감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뭐 지금부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돼 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이 책자식으로 해서 다시 우리 회기에 이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각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길 수 있고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 조치 결과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게 잘 도입이 됐다라고 좀 보고요.
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6월 달 정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례를 통해서 뭐 한 2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뭐 조치 사항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치 지금 과정 중에 처리 중에 있을 거라고도 보고 뭐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조치가 좀 불가할 경우도 종종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님께서 각 위원회에서 지적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되고 또 시민한테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행정자치국도 보면은 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표를 보면 뭐 한 38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타 부서로 뭐 이관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면 뭐 줄 수도 있는데 거의 총무과가 뭐 한 13건 정도 되고 나머지 행정협칙과 뭐 회계과 등등 해가지고 몇 건씩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돼 가지고 책자로 잘 정리해서 이 현황 파악을 뭐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시고 뭐 향후 계획을 담아 가지고 이대로 잘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모두 발언을 드리고요. 저는 좀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무과 관련돼서는 뭐 인사 관련돼 가지고 조직 개편 관련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직렬간 인사 관련돼서 총무과는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 안배와 공정한 금평 체계를 마련하고 무보직 6급과 육아휴직자 등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보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뭐 잘 해오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부서에서 소수직렬이나 여러 또 관련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불만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좀 되도록이면 불만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인사 규정을 잘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총무과의 조직 개편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개편이 일어나면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뭐 행정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의회에도 또 그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관련돼서 막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문제 발생이 그 다음부터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시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좀 각 관련 위원회하고도 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야 혼란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제 또 대두되는 게 총무과가 이제 총액 인건비 때문에 항상 총액 인건비가 걸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다 또 이 산하기관이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뭐 민간 위탁이든 이런 쪽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제 수당 등 세부 인건비 지출 등 뭐 이런 투명성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도 좀 관련 부서에서 총무과에서도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협직과 쪽에서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자율방범대는 행안부 쪽에 이 경찰서 그쪽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단체잖아요. 근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또 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근데 항상 대두되는 게 갈 데 없어서 전정거리고 어디 가지도 못해서 사무실도 마련을 못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하여튼 뭐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잘 찾아가지고 좀 활동하는데 좀 최대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회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좀 제가 좀 하나만 좀 요거 관련된 거보다는 좀 하나만 좀 여쭙겠는데요. 그 우리가 민원행정과장 관련돼 있는 건가요? 아니 요 그거보다는 아까 저게 좀 중복이 됐을 텐데 민원관리과보다는 지적과 쪽하고 제가 좀 관련돼서 민원행정과 쪽 여기는 뭐 회계과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은 아까 뭐 제가 저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 관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뭐 말씀해 주 여기 이 책자에 실은 대로 잘 진행을 해서 내년에 분명히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 검토가 될 부분이니까 그거 잘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 우리 이 행정재산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도로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건축물이나 이런 게 개인 사유 재산으로 합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있거나 그렇게 존속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불부합돼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도로로 돼 있지만 그 위에 건물이 등재돼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도로는 이 우리 국유재산이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용료를 거기다가 징수를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토지관리과에서 예. 별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 돼 있는데 분할이 안 되거나 그 면적 산정이 안 되면 그 대부 계획을 체결할 수도 없고 그랬다 변상금을 부과도 못하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지금 뭐 아직 파악은 안 되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공유재산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단으로 뭐 이게 이 점유해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든 변상금 부과도 못하고 뭐 행정상 미스일 수도 있고 면적 산정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관련 회계과 쪽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차수 계약이 이거 뭐 단연간 일어나는 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 1년이나 이 안으로 1년 뭐 예를 들어서 공기가 1년 정도 되는 거는 굳이 차수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차수 계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예산 확보가 되면 계속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 1년짜리 1년 내 계약을 차수 계약을 했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차수 계약을 하는 거는 그 한 3년 공사를 해야 되는데 3년치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만치 예산 확보가 좀 불투명할 때 그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데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를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별도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단연간으로 그 금액이 어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뭐 그만큼의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번에 그걸 다 지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단계적으로 차수 계약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인정이 되는데 일정 금액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거는 마련해서 한 번에 일괄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는지 그거를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 확보가 됐으면 차수 계약을 할 필요성은 근데 굉장히 저희는 적죠. 뭐 네. 거의 뭐 어떤 예산이라든 게 기본적으로 다 100% 확보를 안 하잖아요. 부서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근데 확보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해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길 텐데 그냥 뭐 용역비 처음에 설계 용역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하고 그다음에 돈 있으면 예를 들어 또 예산 세우고 못 세우면은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기준을 정확하게 어느 금액까지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 판단을 관련 부서에서 거의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네. 그 예산이 본 예산이 세워질 만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거는 관련돼서 한번 네.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어서 네,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시청사 활용방 관련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억 저기 6억이래네. 6천만 원 두 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번 주에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고 이제 9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 또 전체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외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가면 이제 시청사 활용 방안이 전체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관련돼서. 그 시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2028년경 하반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크게 이제 저희들한테 걱정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 한 가지는 그게 시청사가 이제 많은 직원으로 차 있다가 비면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축소되는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결 방안으로는 두 가지로 일단 바깥에 월세로 나가 있는 예. 상주 인력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은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뭐 남부문예관이나 그 보건소 건물까지 포함해서 크게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두 파트가 계신데 저희들로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고덕에 시청사가 새로 지어지는데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옮기고 나서 이제 지진 관련해서 보강을 하거나 해서 500억이 넘어가면 행정안전부 심사를 가게 되면 이게 2, 3년 이상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 500억이 넘지 않은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많은 상주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는 게 1차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게 되고 나서 이게 공동화되는 거를 최소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있으면 그 분수광장 이하를 포함해서 새롭게 뭐 하는 거는 좀 그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한꺼번에 추진하면 이게 상당히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거에 뭐 충분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건축 설계 건축 용역이나 뭐 내진 설계나 그거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외부에 나가 있는 임대로 나가 있든 그런 어떤 이 나가 있던 게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사에 들어오면은 좋을까 그 두 가지 용역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이 용역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좀 뭐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65만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가 돼서 지금 4개 어떻게 보면은 구청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출범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서 뭐 80만, 100만 특례시까지 간다고 하면 구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예상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남부 지금 현재 본청 부지가 상당히 면적도 상당히 크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타 기관도 앞에 있고 이 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도 앞에 있고 부지에 비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이 시비로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자를 통해든 뭐든 뭔가를 용역을 해서 뭔가가 나와야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그걸 드린 건데 그게 그 시점이 그러면은 언제 그걸 준비해서 언제 그 활용을 한다는 거죠 혹시? 저희들로서 지금 그 6천만 원 두 개 금액은 사실
청사 활용 계획이나 저 건축 용역으로서는 거의 최소 금액으로 잡은 건데 예. 그거는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이제 입장은 그 제2 청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구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 조사랑 부서 배치 이 계획을 건축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되면 내년에 이제 경기도 투자 심사를 2026년에 신청을 해서 2027년까지는 그거를 받고 그러면 2028년경 시에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본관 건물을 지진보강공사나 리모델링 할 때는 신관 건물에 부서들이 건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 계획을 28년도 시 이전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현 건물이 부서가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이 청사 신청사를 옮겨가게 되면 뭐 900명 상당히 되는 인구가 저희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소 형태든 이런 상태로 있으면 뭐 한 250명이나 이 정도 내외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이제 상주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용역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 있든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 500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500명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게 이청사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청사는 그냥 부르는 게 이청사라고 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청사로 해가지고 진짜 이청사로 쓰게 되면은 이 부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상 힘든 거잖아요. 본청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건축 그 용역하고 그 다음에 이 활용 용역하고 건축이 우리 어떻게 보면 건물이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용역 두 가지만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추후에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면적이 상당히 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이쪽에 담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는 거니까 예, 그것도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 우리 그 30주년 통합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중간 보고회는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착수 보고 때는 가봤는데 중간 보고 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들어온 그 영상 같은 거 어떻게 지금 시정이 되셨나요? 네, 수정이 되셨나요? 좀 시안을 다 바꿔서 중간 보고회 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수정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관광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평택농악이라든가 서해대교라든가 평택항 뭐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서 그런 걸 같이 영상에 같이 좀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궁금해서 어떻게 그런 게 제도 개선이 됐는지. 시안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글쎄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좀 한번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청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간 국내 교류 관련 현황이 있는데 자매교련 도시의 관내 방문 시 탐방 체험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고 우리 평택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책에 보니까 이렇게 대책이 좀 미흡합니다.
여기 문제점 자매결연 도시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관광시설인 소풍정원 및 내리관광 공원 등의 공공시설 감면, 그 입장료 감면 전수조사 이용료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부서에 지금 캠핑장 이용하는데 예. 외부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면은 좀 50% 정도 이렇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조례가 이제 개정돼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관광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평택시 내에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조성되면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저희 그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점에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 관련 부서와 중장의 검토 계획성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시는 민간 투자만 신경 쓰고 외자 유치는 한 번도 신경 써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치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 같아요. 자매만 자꾸만 우리가 이제 공주시하고도 지난번에 8월 12일 날도 맺었고 제천 맺고 신안 맺고 앞으로 뭐 안동인가요? 동시에. 거기도 맞을 예정인데 저희는 좋아요 맺으면 그쪽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역사 문화 유적지를 저희가 탐방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줄 별로 관광시설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아주 빈약해요. 소풍정원 및 내리 캠핑장 입장료 뭐 거기 물론 이제 외지인 오게 되면 뭐 3만 원인데 뭐가 반값이면 뭐 저기 15,000원 뭐 이런 걸 할인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근데 관광시설은 진짜 요금 받는 거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한박산 공원 내에 그쪽에 이제 체험시설이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아트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의체험관,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호수공원에서 또 음악 분수쇼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을이 아름다운 내리문화공원이라든지 소풍정원 이런 게 좀 연계해 가지고 입장료 할인은 어렵지만은 저희 시에도 좀 아름답고 이게 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활성화가 명성이 있는 곳이라고 활성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지난 8월 20날 지금 이게 진이 그 면이 진이면 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1979년도에 지정이 됐다. 작년 2024년 12월에 해제가 돼서 48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모든 통제를 하고 있다가 또 해야 되니까 또 쫓겨나기 그분들이 이주하게 된다는 어떤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 반발이 되게 심했죠. 이제 그래서 평택 그 송탄 출장소에서 이제 핵심 관광 타당성 착수 용역 타당성 검토를 보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진이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이면에도 이제 진이천 유원지가 있고 모봉산 수련이 있고 진이향교가 있고 만기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지산동 쪽으로는 그 유아 아이들 그 체험 숲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이제 있어요.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했더니 지금 다행히도 진이면 쪽만은 이렇게 좀 용역이 돼 있어서 그때도 제가 이제 지적한 사항은 우리 그 진이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만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자매 시도하고 이렇게 자매를 맺었을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별로 없어서 매일 삼성전자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시는 더 이상의 어떤 이런 거를 개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민간 투자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외자 유치를 해서라도 그 핵심 관광 그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7월 4일 날 우리 257회 때 제가 이제 발언도 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 뭐 친수 공간을 잘 활성화하겠음, 평택고 관광단위 활성화하겠음, 뭐 이런 그냥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그 총무과 소관보다도 이게 이제 문화관광 과나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너무 빈약하고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국내 교류 관련에 관해서도 우리가 진짜 시민이 65만 시민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없어서 다 65만 시민이 다 타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평택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평택시의 관광타운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리조트,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일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응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평택의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라고.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 이제 도내가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평택시가 이제 관광 시설이나 뭐 이제 어디 체류할 시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많이 네, 부족한 그렇죠. 거 알고요. 가지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 뭐 테마파크 말씀하신 대로 테마파크나 관광 유원 시설이 좀 더 확대되도록 그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이 각 회기 때마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7분 발언을 하면 그게 적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는 그냥 의원님들은 그냥 발언만 해라. 뭐 소극적으로 그냥 대응만 하고 마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자치국장님 이런 문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문제뿐만 아니 평택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번 간부 확대 회의나 시장님과의 그 어떤 대화 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조한 투표를 제고를 위한 투표 종료 체계 마련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평택시가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이 보니까 75.4%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8개 읍면동은 가장 저조한 곳만 이게 지금 표식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때 의원님께서 북부 지역이 투표율이 낮다고 그래서 지금 북부 지역에 있는 투표율을 지금 표기한 사항입니다. 근데 북부 지역이 좀 낮은 편이 있습니다. 글쎄 낮은 편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투표를 제고를 위해서 이제 투표 기간에 이제 저희가 투표 동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랜카드도 개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택시는 최근 이제 외부 유입 인구가 많다는 게 그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지금 8월 21일 날 발표했는데요. 상반기 고용 지표를 보면은 건설업 종사자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12.8%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동되면서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체감을 갖기 어렵고 애양심이 낮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 장소로 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홍보해 가지고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하는데 프랜카드도 다르시고 네. 또 프랜카드에 문구도 만들어서 각 저기 해당 읍면동에 그거를 게시를 하시죠. 예, 그렇게 주요 도로 변화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좀 지선 때는 좀 할 예정입니다. 행정 게시대를 할 때 그거를 그 행정 게시대 조그만 데다가 하지 말고 또 이제 플래카드가 너무 작아요. 작은데 좀 크게 해서 지정 게시대 같은 데 크게 할 수는 없나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게 해서 평택 시민이 진짜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구라든가 가슴에 와닿는 이런 문구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행정감사 지적사항 혹시 그때 안 계실 텐데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저기 지적하신 거 말씀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게시하는 문구라든가 그 행정 게시대 게시하는 장소 이런 게 지금 문제성이 있고 어떤 특정 정당 지지를 해서는 안 되죠.
특정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색깔이라든가 문구라든가 게시 장소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올바르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저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 종료 체계 마련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문구가 잘못되면 평택시를 보기 싫어도 투표를 않는다는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그 어떤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서 그 게시대 이런 위치, 장소, 색깔, 문구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 모색해 주셨으면 해요.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의원님들이 지금 주신 의견들이 많죠. 우리 자치행정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은 우리 지금 전반적인 우리 평택시의 조직관리, 행정서비스, 공정인사, 탕평인사를 지금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의원님들이 재차 주신 의견들 잘 마음속에 이렇게 가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본청 관할 읍동 관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